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팅 승률 높이는 방법 2탄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나머지 4가지 방법까지 들어보시고 좋은 방법이다 싶은 것은 꼭 실천해보시고 아니다 싶으신 방법은 과감하게 피드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머지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담백하게 굴어라 입니다. 담백하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쉽게 말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굴지 말고 평정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금사빠라는 단어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제 주변에 보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금사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소개팅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그야말로 금사빠였습니다. 초반에 소개팅을 했을 때는 그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 비호감을 많이 샀었습니다. 쉽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진심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벼워 보이게 만들며 쉬워 보이고 자존감, 안목이 낮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사빠에게 전혀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적절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호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개팅에서 결정적인 패를 까는 것인데 그것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첫 만남에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든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더라도 내가 왜 그 사람의 호감을 느끼는지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자꾸 되물어 봐야 하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담백하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뚝뚝하거나 시니컬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지만 결코 가볍거나 쉬운 사람은 아니라는 중용의 모습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6번째 방법은 칭찬은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해라입니다. 이 6번째 방법은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팅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법입니다. 저는 초반에 소개팅을 했을 때 항상 긴장하고 굳어 있어서 그런지 어떤 대화를 할지가 매번 고민이었고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 주제를 뭐로 할지만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을 제대로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외모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상에서 보길 사람은 칭찬에 약하고 특히나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면 뻑간다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칭찬해보자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려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에 소개팅을 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려고 했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행동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라는 것도 하겠다고 마음먹고 보니까 은근 할 게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을 보면 닮은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할 때 닮은 연예인을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씨 혹시 연예인 닮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 네 맞아요. 왜요? 아까 계속 봤는데 연예인 누구 엄청 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인기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닮은 연예인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칭찬해줌과 동시에 본인의 관찰력까지 어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닮은 연예인은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불릴 만한 연예인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갑분싸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옷 스타일, 제스처, 말투, 취미, 성격 등 여러 가지 칭찬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칭찬할 때 그냥 투박하게
와, 이쁘세요. 성격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하는 칭찬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칭찬을 해도 진심과 정성이 들어가는 칭찬은 듣는 순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등산을 취미로 자주 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업무도 성실하게 하시고 주말에 운동까지 하시는 거 보면 뭘 해도 다 잘하실 것 같아요. 주변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누구누구 씨처럼 일이나 운동 둘 다 꾸준히 잘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누가 들어도 칭찬을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한다는 느낌을 주면 없던 호감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했을 때 애프터 신청을 했었는데 거절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을 당해도 절대 상대방을 차갑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 상대방에게 누구누구 씨 애매하게 말 안 하고 확실하게 거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누구누구 씨랑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했었는데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진솔한 분이셔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라고 답장을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였나? 갑자기 그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이 왔었습니다. 누구누구 씨,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봤는데 혹시 저희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거절했던 거 죄송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마지막 인사에 담겨있는 진심 어린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분의 마음이 돌아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칭찬의 힘을 믿으시고 상대방을 잘 들여다보고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번째 방법은 애프터 신청은 마지막에 하지 말고 중간에 자연스럽게 녹여라입니다. 우리는 애프터 신청을 마치 공식처럼 만남의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애프터 신청이라는 것이 다음에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만남을 가진 이후에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아닌 만남 중간에 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헤어질 무렵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야기 흐름이 조금 어색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씨 오늘 되게 재미있었어요. 혹시 다음 주에 일정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화가 너무 애프터를 위한 대화라서 진부할 수 있고 이 대화를 끝으로 각자 집에 가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절하는데 큰 망설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고 만나는 중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신다고요? 혹시 어디 가보셨어요? 거기 예전에 드라이브 하러 갔었는데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고 풍경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혹시 다음 주 따로 일정 없으시면 한번 같이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예상 못한 애프터 신청을 자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제 경험상 헤어질 때 공식처럼 하는 애프터 신청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는 것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게 성공 확률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상대방의 대답 이후에도 만남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나는 중간에 들어오는 애프터 신청을 거절하게 된다면 이후에 어색해지는 분위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저 같은 애프터 신청을 하더라도 상황을 잘 활용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만약 애프터에 성공해도 상대방이 본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면 아마 따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누구누구 씨, 다음 주에 드라이브 같이 가자고 하셨던 거 죄송한데 못 갈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진부하게 만남의 끝에 매크로처럼 뱉는 애프터 신청 말고 자연스럽게 만남의 중간에 녹여내는 애프터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새롭고 신선한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8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라입니다. 사실 이건 소개팅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주선자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보면 소개팅에 나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오면 자신의 모든 오감을 활용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굳이 거기서 티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티를 내고 싶으면 그냥 집에 가서 혼자 이야기하고 삭히면 그만입니다. 왜 굳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무례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개팅 주선자 입장에서 소개팅을 해준다는 것은 좋은 점이 없습니다.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이상한 사람 소개해줬다고 욕먹는 게 주선자입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주선해준다는 것은 주선자가 그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해달라고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기껏 소개해줬더니 나가서 그런 무례한 행동을 보이면 과연 주선자가 다음에 이 사람을 소개해주려고 할까요? 그런 행동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이어주려 했던 사람들이 본인 주변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주변에는 본인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소개팅으로만 사람 만나나? 그냥 내가 나가서 알아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이성에게 어필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나 젊은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냥 만나서 연애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소개팅 상대방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의를 갖추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예의를 넘어서 나를 생각해주는 주선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춰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받았다는 느낌만 받게 해주어도 주선자는 어떻게든 좋은 사람을 다시 이어주려고 할 겁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1탄부터 2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팅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8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공식화된 방법도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해보면서 느낀 점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소개팅에서 실패하시는 분들, 나는 안 될 놈이다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시는 분들, 도대체 소개팅에서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2022년이 옆구리가 따뜻한 날로 가득 차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